자, 어제 이제 약심위에서 중등증 고위험군에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냥 권고를 한 겁니다. 권고를 했고 경증에는 나중에 쓰자 뭐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그건 이제 식약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고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경증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정황상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영상 올려드렸고, 자 그러면 이 경증과 중등증, 고위험군 그리고 중증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어제 약심위에서는 중등증하고 고위험군에만 이렇게 투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고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레키로나주가 중등증하고 고위험군에만 투여를 하게 된다면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면 어떡하지? 이거 중증에는 별로 효과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경증하고 중등증, 중증 차이가 뭐냐? 중증하고 경증, 중등증, 고위험군은 따로입니다. 중증만 따로 왕따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등증도 그냥 경증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고위험군도 경증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냐 따로따로. 중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경증은 코로나 증상은 있지만 환자가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도 아주 양호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코로나 걸리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사람은 감기가 오더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하고 환자가 뭐 열이 막 펄펄 끓고 뭐 이런 상황이 난다거나 아주 힘들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게 경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경증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낫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경증으로 있다가 좀 더 퍼지게 되면은 중증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증으로. 그러면 이제 경증이 중증되고 잘못하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나 좀 면역력도 좋고 환자 상태가 아주 좋다. 그러면 경증으로 있다가 다시 별 치료 없이도 정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 상태가 경증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게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방어를 해준 감소시켜 준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왜냐? 이 독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감 수준이라면 아니 뭐 괜찮아 중증 잠깐 간다 하도 재수 없네. 그러고 이제 중증 가면 타미플루 좀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안 그렇죠. 중증으로 한번 넘어가 버리면 폐가 손상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각종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안 좋은 케이스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하더라도 맞을 수 있으면 맞는 게 최선이죠. 중증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 확률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증은 뭐냐? 중증은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다 퍼져 가지고 장기가 망가져 있는 상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폐 손상이 많아서 이제 이 중증으로 가서 폐 손상이 많아지게 되면은 폐가 이제 어느 정도 망가지죠. 그래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이러스가 다 퍼져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방출되는 과정에서 RNA를 mRNA를 깨면서 폐나 장기에 손상이 가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중증이다. 이 상태에서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그런 부분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렘데시비르도 그냥 한번 써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진행이 돼 버리면 이제 얼마나 손상이 되느냐의 차이지 완전히 손상이 하나도 없이 정상화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증까지 가게 되면 각종 장기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죠. 대표적인 게 이제 폐 손상이고 그 다음에 피로감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현상 그 다음에 뇌가 퇴화하는 현상 피로감
몸이 총 맞은 것처럼 쑤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몸에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증이니까 중증으로 가는 거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결국 이 폐 손상이 좀 심하게 진행돼 버리면 사망으로 이르는 겁니다. 이 사망으로 이르는 게 나는 튼튼하니까 사망 안 가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이가 고령일수록 사망으로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 아무래도 이제 이 장기가 오래 사용이 된 상태죠. 나이가 많으니까,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작동하기가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에 손상이 와버리면 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좀 심하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심하게 와버리면 폐가 작동 안 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근육이 튼튼하고 아주 운동을 오래 했고 건강하면 나야, 이런 사람도 폐가 망가지면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죠. 사람이 목이 졸리면 죽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중등증은 그 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폐렴이 있긴 한데 산소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그 정도입니다. 경증에서 조금 더 나간 상태라고 보면 되죠. 경증인데 좀 뭔가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폐렴기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산소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폐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위험군은 뭐냐? 고위험군은 나이가 많은 분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다 고위험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왜냐면은 각종 어떠한 지병을 가지고 있겠죠. 어떠한 지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경증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냥 고위험군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데다가 각종 어떠한 지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고위험군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군도 중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중등증과 고위험군에만 투약을 한다 그러면 이 중증에는 이거 효과 없다 그러던데 이거 투약 하나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증도 중등증도 고위험군도 다 경증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남죠. 그러면 만약에 경증, 이렇게 매우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도 양호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얘들은 의사 재량에 따라서 환자가 맞겠다면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실제로 중등증하고 고위험군만 많이 맞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레키로나주의 이 데이터가 기가 막히게 좋은 데이터가 뽑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등증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경증인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낫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크게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54% 감소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 중등증인 사람들, 이게 이제 폐렴도 있고 산소 치료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직방이죠. 제일 잘 듣는 게 바로 이 레키로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도 나이가 많죠. 그리고 어떤 지병이 있죠. 그러면은 이 장기가 오래 이제 연식이 오래된 상태다 보니까 조금 작동이 젊은 사람보다는 작동이 뭐 제대로 잘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직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증과 고위험군들은 맞으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눈에 띄게.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왔죠. 중등증 그리고 50세 이상의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중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68%나 나와버렸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되는 기간도 5일에서 6일이나 엄청나게 단축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경증인 경우라도 건강한 사람은
특별하게 치료를 안 하더라도 정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3일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낸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가는 부분도 54%를 감소시켰죠. 이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낸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위약이 렘데시비르가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좋은 약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증하고 고위험군에만 투약을 하도록 만약에 식약처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아주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체적인 방역이나 경증은 그러면 중증으로 가도 되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중등증하고 고위험군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는 비율보다 이 경증인 사람이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키로나주가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냥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증 환자들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서는 이 경증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허가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